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캠핑 떠나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본투비 정치인. 자, 안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 의회 김태유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을 하고 있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핑장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성함이 김태희. 참 연예인도 많고요. 네. 남자 이름들도 많은데 참 김태희를 성함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미남 미녀인가 봐요. 이름 때문에 많이 더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는 김태희가 있지만 안산에는 김태희가 있다. 와우. 예, 그렇게 브라보. 어우, 성함이 이렇게 멋지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꽃미남이세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꽃미남 이야기는 여기서 더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안산시의원, 경기도의원까지 와, 이 날을 위해서 쭉 달려오신 것 같아요. 활동 엄청 많이 하셨네요. 예, 뭐 기회가 돼서 저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 보좌진으로 인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4년간 일을 좀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정치인은 아니지만 직접 보좌진으로서 첫 국회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경기도당 총무국장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국회도에서 일도 하고 또 기회가 돼서 또 지역에 또 실질적으로 선출직으로도 한번 나가서 시의원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도의원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20대 때는 흰 도화지에 많은 이렇게 점들을 막 찍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점들을 찍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점을 찍으면 선이 되고 그렇죠. 또 선이 이어지면 또 면이 되고 예, 예. 면이 되면 또 입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20대 때 30대 때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네네. 저도 하는 살아온 과정에서 예. 그런 점과 선과 지금은 면인 것 같아요. 40대 점선 면. 예. 역시 보니까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철학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김태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되게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네가 정치라고 했지는 전혀 생각 못한다. 네네네.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 사회과학 동아리, 서클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고 그때 좀 사회에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신문도 좀 보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좀 표출도 하고요. 이제 철학과를 졸업하고 보니까는 또 중국학을 또 수료하셨더라고요. 예, 중국학은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예. 군대 가기 전에 진짜 대학 공부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원. 예, 바로 취업보다는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확 들어갔어요. 그때 붐이 일었어요. 예, 중국어 잘하면 맞아요. 먹고 살 걱정 없다고. 그래서 졸업하셔 중국학과를 수료하고 중국 여행도 가고 네. 막 그게 이렇게 계기가 젊은 됐습니다. 시절에 막 책도 쓰셨다고 중국에 관한. 이거 말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하긴 다 절판돼가지고요. 길라잡이 중국이라고 제가 책을 진짜 냈는데요. 나오자마자 사스가 터졌고 대신에 11월 달에 2003년 11월에 사스가 많이 내려가면서 중국 여행이 갑자기 확 가게 됐죠.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요 2번째까지 많이 팔았습니다. 뭐랄까 이게 아시아권역에 삼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대다수의 당시 이제 중국 쪽 하신 분들이 네. 거의 중국과 관련된 회사로 가긴 해요. 근데 차이점은 대기업에 가느냐, 중소기업 가느냐, 영업매는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순수하게 중문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학도 이제 중문과에 비해서 조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도 있었고, 일반 회사나 기업들한테 취업해서 내 기업으로서, 내 직업으로서 그게 크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질 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가고 싶은 곳인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당시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뭐 그 당시 스펙 쌓기 6개월 뭐 인턴 한참 붐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국회라는 공간에도 인턴이 있다라는 말을 선배들이 활동을 좀 하셨거든요, 스펙을. 그래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당시에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제 열린우리당 쪽 성향이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저도 막 넣다가 그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이제 선택을 주신 거죠. 그때 이제 29살이었고 대학원 이제 끝날 때쯤이었고요. 29의 새로운 인생을 또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당신이 전남 분이셨는데
그분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4년간 이제 국회 일을 했습니다. 4년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처음 배운 곳은 예. 29의 국회 이제 보좌진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가 맨날 싸움만 하신다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그 역동적이에요. 진짜 밑에 있는 참모들과 보좌진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저는 국회 일을 처음 배운 게 저희 시작이었죠. 그때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가 시끄러울 때인데 보니까 그 대충 당시면 보니까 저도. 그때 멱살 예. 잡고 싸우고 한상 저도 그 올라가서 당시에 막 저기 예. 누구 민노당 그 한복 입으신 국회의원 누구시죠? 강기갑 강기. 의원님 막 날라차기 하시고 날라차기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보좌진으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도 인터넷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네. 많이 좀 배워갔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의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국회의 경력은 진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시의회도 하고 도의회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쵸. 지방의원을 하고 있지만 예. 국회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전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분야가 17개, 18개 돼요. 상임위 분과가. 세미나 되는데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보좌진은 첫 번째 덕목은 그 페이퍼거든요. 페이퍼 작업. 예, 페이퍼를 써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예, 예. 어떤 사안과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 한 장 안에 현안과 문제점과 심지어 이제 개선과 대안까지 한다는 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국회 처음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요. 갑자기 행정감사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네, 알아야 네. 쓰잖아요. 그런 게 국회라는 거는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인데 와서 어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힘들었고 그 과정에 나한테 맞는 일인 것인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요. 근데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네. 이제는 내 몫에 대해서는 만큼은 확실하게 한다. 예. 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한 3년을 지나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의회는 껌이다. 그러면 또 많은 지방의원들이 또 저도 지방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그건 또 나름의 또 다르죠. 또 다른 영역이죠 예, 이게. 국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망원경 같고요. 망원경 같고. 숲이죠. 예. 근데 지방의회는 진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인 것 같아요. 현미경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왜 안산시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안산시의회에 입성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안산에 살았고요. 2010년도에 한번 지방의회 자치 시대에 한번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나가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32살. 아이고 32살에 요즘은 많은데 그때는 되게 젊었어요. 예, 30대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예. 국회의 그 경력 또 젊음 그걸로 해서 한번 지방에 한번 도전. 나 보좌관 출신이야 국회. 그래서 열심히 명함만 뿌렸습니다. 친구들은 김태희 그래서 김태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좀 미흡했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그런 부분요. 그래서 2010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만 네네네. 결국 예비 후보에서 아. 예비자를 못 대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으시. 그렇죠. 거군요. 더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었죠. 아유 뭐 그래도 그 경험이면 뭐 근데- 32살이면 네.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네. 당시에 이제 지금 전해철 국회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러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같이 좀 주셔서 당시에 이제 시연은 안 됐지만 기회가 제대로 없었지만 네네네. 2년간을 네네네. 같이 이제 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뭐 고속도로 딱 아스팔트 딱.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죠. 어쨌든 그래서 또 네. 기초의원까지 당선이 되십니다. 기초의원으로서도 안산시에서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지방 의원 시의원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4년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은 그냥 코로나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의정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요. 일단은 선출직이니까 네.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에는 보좌지니까 참모로서 역할만 하면 되지만 선출직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해야 되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 좀 긴장도 많이 했고요. 일을 하고 동네를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나 뵈야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전에 행사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렇죠. 찾아가야 되고 인사드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도 이제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더 영유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4년간 어린이 청소년 연구 모임을 의원님들과 뜻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체험활동 공간의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들, 그 아동 시설들도 다녀오고 현장 방문하고 어린이 놀이터나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장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관심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고 나서는 솔직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특별위원회 이런 게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특별위원회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한번 네네. 이쪽 업계분들을 모셔서 안산시 해당 부서랑 같이 해서 할 수 일단은 좀 들어봐야 된다 상황을. 들어보고 우리가 시나 의회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좀 더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 20여 개의 단체분들을 대표되신 분들을 모시고 와. 의회에서 생중계로 예. 같이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요 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택시 하신 분들도 개인 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적용되는 거는 개인 택시예요. 법인 택시는 회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택시 하시는 분들 5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 계시고 가정을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예. 다 힘드셨겠지만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지원금도 못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 지역은 하는데 어디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좀 더 선도적으로 네네. 물론 이제 재정의 여력이 돼야 되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의회하면서 되게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망형으로 봤다면 예. 기초의회에서 왔으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게. 대신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을 상대한다거나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시를 상대를 하고 다 이제 공무원분들이시고 다 분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서만큼은 크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현장을 더 중시하다 보면 저희들이 더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것 같아요. 의회라는 역할이 국회와 또 지방의회 공통점이 있고 특이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경험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러면은 내 동네 안산입니다. 네. 지역구가 정확히 어디죠? 예, 안산에 25개 동이 있는데요. 본호동과 반월동. 번호동과 반월동. 네, 본호동도 본호 1동, 2동, 반월동 3개 동이 예.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의정 토크쇼의 그 기막힌 코너 내 지역 사랑 1분 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카메라 보시고요. 자, 1분 자랑 시작. 예, 안산에는 25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호동과 반월동이 저희가 일하는 지역인데요. 우리 본호동은 우리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주택가도 많고 골목 상권이 가장 많습니다. 되게 훈훈한 곳이고요. 다만 이제 워낙 인구 밀집이 됐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생들의 또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반월동은요. 저도 이제 살고 있는 곳은 반월동인데 되게 땅이 좀 큽니다. 그린벨트 제한이긴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어우르고 있고 토요일에 경운기도 지나가고 있고 한쪽에 개구리도 울고 있는 논도 있고 그 속에서 2030년도에 신도시가 또 같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우리 반월동은 최변방이라는 게 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와, 1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야, 역시. 신호를 주시길래 저 하신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 겁니다. 예. 지역구 지금 살짝 얘기하셨는데 네. 번호 1, 2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구 연합?
예, 본호동은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고 본호동이 많군요. 네, 인구도 많고 예. 본호 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다세대, 다가구. 예. 그러다 보니까 본호 1동이 더 어렵게 사시는 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생활에 와닿는 게요. 주차 문제만 해결해도 시장 되시겠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주차 문제. 거기만 해결하면. 네, 그것만 해결하죠. 진짜 주민들 밤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가 예. 또 주민들이 이제 주말 되면 어떻게 좀 문화 체육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 참 그리고 좋네. 저도 이제 청소년 예. 문화의 집이라고 지금 같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18세까지. 예. 근데 갈 곳이 솔직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그래서 본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성이 되면 경기도 지역에서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진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좀 좋은 모델입니까? 예, 아주 제가 심혈을 좀 기울여서 오.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호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요. 예. 우리 이제 반월동은 거기는 공기가 달라요. 네. 시골의 훈훈함과 아름답고 그 앞으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긴 있지만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로 될 것 같습니다. 야, 약간 양면이네요. 본호 네. 이동은 뭐 주차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해결책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예. 주차 타워를 만든다거나 예. 근데 솔직히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대지를 예.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다세대 하나하나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10대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공것을 활용을 해야 되거나 예.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 공원에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까지도 해서 그런 좀 다양한 형태로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시설 개방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지자체랑 교육청하고 그렇죠. 협의가 돼야 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산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경기도 얘기 살짝 한번 넘어와서 네. 지금 상임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네요. 네. 요즘 가장 뭐 관심 있는 현안 한두 가지만. 네. 한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경제노동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전히 골목상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선택이 굉장히 첫 번째가 그래도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이 있는데 골목상권 부분들을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찾아보니까 1순위를 했던 게 경제노동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 간이 좀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네네. 청년 의원인데요. 젊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통상 이제 청년 기본법하고 정당에서의 청년의 나이는 좀 달라요. 네. 정당에서는 45살까지 청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조직 개편이 돼서 청년 부서가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김동연 지사님이 예.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조직 개편하는 부서가 제가 또 더구나 저희 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8분의 청년 의원이 초선 의원이 그 재선 의원이 2분에 20명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의원분이 16분. 아유, 많으시네요. 총 36분. 예. 156명. 예. 비중이 많아요. 예. 젊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경기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로 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청년 친화적인 위원회가 또 있어요. 청년들이 들어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청년분들을 10%, 네. 그 이제 10분의 1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조례를 지금 발의가 좀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청년분들이 좀 더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겪고 또 자기 전문 분야에 활동을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책 참여 기회를 일단 줘라. 예. 그 김동연 지사한테도 전에 5분 발언 통해서도 그걸 요청을 좀 했고요. 청년 정책들 같이 담는 조례를 같이 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발의됐으면은 거의 뭐 통과가 되겠네요. 이번 4월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년으로서 한 표.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한 표. 네. 아유, 많은 얘기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공식 코너입니다. 내 인생의 인문학. 벌써 마지막이니까 아쉽네요. 예. 살아오시면서 뭐 시, 노래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인간을 좀 충족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것. 내 인생 인문학.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20대 때 저도 봤던 책이 그 당시에 20대 해야 할 50가지인가요? 아, 50까지? 예. 오.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살면서 딱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났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숨이 막힐 정도나 어떤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 정확한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3명은 아. 인생에 꼭 만나보라는 거였어요. 가슴 떨리게 하는 사람, 미치게 만들 예. 것 같은 사람 3명을 만나라. 네. 만나셨습니까? 저는 한 2분 정도 오, 제 벌써요? 오. 같아요. 예. 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났던 분은 김대중 전 새정치민주연합 총재님 아.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저 예, 대학생 예, 때였는데 대학생들 대상 이렇게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러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딱 이제 강연하러 딱 들어오시고 딱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것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걸어오시고 시계를 탁 불어주시고 그래서부터 이제 동북아 시대 청년 역할 말씀하시는데 예. 솔직히 내용을 아직까지 생각을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만남에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막 이런 오, 와. 저한테는 20대 때는 그 느낌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역사 소설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여러 한국의 저자분 가운데 조정래 선생님. 네. 예. 다 아실 겁니다. 예, 조정래 예, 선생님에 예. 대해서는. 그러다가 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아리랑 책, 네, 그 이제 저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할 때 직접 갔었어요. 되게 만나보고 싶어서 당시에 책을 때 가서 예. 현장에 가서 예. 같이 인사드리고 할 때 딱 악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악수가 할 때 글쎄요, 그냥 통상적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신 분이 청년의 손은 뜨겁네. 뜨겁네요. 예.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예. 가장 또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님이 딱 입장하실 때 그 장면, 그 다음에 조정래 우리 소설가께서 딱 악수하면서 청년의 손은 뜨겁네. 그 순간, 말만 들어도 뭔가 영화처럼 쫙 흘러가는 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장면. 지금 정치인 김태희의 활동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설명 잘했습니까? 아니 느꼈어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만나야겠네, 미래를. 아직은 또 한 분을 더 만나 예. 보게 되는 예. 게 있다 보니까 예. 더군 저도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나머지 한 명 사모님은 아니었는 걸로. 또 이 방송 보게 시게 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떨림이니까. 그런가요? 이해합니다. 캠핑이 좋았습니까? 네. 분위기 좋았습니까? 예,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진짜 캠핑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더 들었고요. 네. 또 워낙 또 잘 이끌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도 쿠쇼가 또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자, 우리 경제도 정치에서도 훈훈한 봄날 같은 봄바람이 어서서 찾아와서 확 따뜻하게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정도 쿠쇼 캠핑 다음 시간에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